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악의 악 중의 악, 이 민노총. 네. 악의 축이라 그래. 그거보다 악의 축. 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어제입니다. 3일부터 2주 동안 총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폭염주의가 뜨고 얼마나 더웠나요? 제가 네. 어제 그 현장을 가봤죠. 네. 또 우리 국민노조 저는 또 일일이 가보니까 네, 어떠셨습니까? 가보니까 네. 뭐냐면은 시청자 여러분, 이거 삼복더위에 네. 여름에 한낮에 보면 호박이 파릇파릇하다가 네. 햇빛을 쫙 떼면 호박잎이 어떻게 해요? 네. 처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시위하는 사람들 보니까 네. 처진 호박잎 같다 이런 느낌을 정말로 받았어요. 숫자는 약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아면세점 앞에.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40만 이런 건 개뻥이에요. 네. 이게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처진 호박잎 같았어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내가 어떤 걸 느끼신지 알아요?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광화문의 온도가 어제 37.5도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더웠어요. 가만히 그다음에 있어도 땀이 핸드폰에 났죠. 혹시 구청에서 폭염주의보 안전 안내 문자 여러분 왔었죠? 네, 문자 왔죠. 더우니까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아라. 네. 그늘에서 쉬어라. 그쵸. 그리고 광화문의 아스팔트 위가 몇 도였는지 알아요? 어제 몇 도였나요? 51.7도. 정말 사막보다 뜨거웠어요. 너무 더웠습니다. 이때 네. 안전 문자하고 표검인데 51도가 넘는데 네. 건설 노조론가 이런 사람들이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안 나오면 일단 안 쳐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일거리 이때 와서 안 주고. 네. 처진 호박잎처럼 힘없이 구호를 외치는 걸 보면서 예. 야, 요전에 그 영국에 그쵸. 찰스 황태자 대관식할 때 네. 그 튼튼한 근위병이 네. 쓰러졌죠. 쓰러졌죠. 뭐 때문에? 열사병 때문에. 너무 더워가지고. 네. 그 다음에 또 있죠. 북한에. 네. 이렇게 여러분 시려가지고. 아리랑 공연이라고 해서 아리랑 공연. 네. 그래서 이 북한의 체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어린애 이 사람들을 2달 동안 훈련시켜서 뙤약볕이나 엄동설한 때 근데 그거는 한 거예요. 행사를 한 거예요. 아동 학대 아닙니까? 어제 네. 야외에서 이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광화문의 아스팔트 온도가 51.7도 오를 때 그 집회를 보면서 네. 나는 느낀 거예요. 북한의 아리랑 공연과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양경수 위원장님, 우리 민주노총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조합원들 너무 혹사시키지 마세요. 건설노조에서 네.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렇게 폭염이 있는 날은 건설노조 우도 일 시키지 말고 휴식 시간 주고 생수 줘갖고 혹사시키지 말으라고 건설노조에서도 공공연히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어제 어떻게 해요? 민주노총에서 그 더운 날. 그 짠한 조합원들을 거기다 동원시켜가지고 구호 외치게 하고 그 51도 되는 아스팔트 바닥에 앉혀놓고 그러니까 내가 쭉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네. 그 뙤약볕 밑에 처진 호박잎 이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북한의 아리랑 공연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노동자들을 그렇게 민주노총에서 혹사하고 예. 나는 어제 집회를 강행시켰을 때 노동자들을 고문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뙤약볕 밑에 그쵸.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3일, 6일, 8일, 13일, 15일 이렇게 지금 집회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비가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비도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비 안 오는 날은 굉장히 무덥다고 해요. 이 더운 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아니 어제 정말로 네. 뜨거웠는데 네네. 조합원들을 그렇게 혹사시키는 나는 그것은 노동자 정신도 아니고 네. 나는 너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상 한 1000여 명 됐는데 본인들은 뭐 한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주장하니까 맨날 그 뻥튀기. 그렇게 뻥치면 안 돼요. 그리고 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지쳐 있는 모습. 그러면서 그 네. 요전에 건설노조 내가 잘하는 분 물어보니까 네. 막 18을 막 연발하면서 네. 아이고. 왜 우리를 오라가라 하냐고 무지하게 성질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쵸. 내가 그래서 안 가면 되지 그러니까 전부 이름을 적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감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 네. 그러니까 그
51도가 넘는 광화문의 아스팔트에. 뼈 안에서 그렇게 힘없는 구호를 외치는데 한 1000여 명 나왔어요. 야,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노동자를 민주노총에서 혹사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이거는 또 이제 국민을 볼모로도 협박을 하는 거죠. 이제 택배 파업한다고 하니까 이 파업 때문에 상한 음식이 배송될까봐 걱정을 하는 국민들도 있다고 전 합니다. 국민을 네. 식중독 걸리게 만들 모양이네요. 그렇죠. 정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전제품 수리기사들도 이제 함께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전통적인 노조는 거의 참석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은 또 강력하게 또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법대로만 네. 대응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도 없어요. 아니, 네. 대한민국은 저는 법치주의자예요. 법대로 하면 되는 네.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총파업 하고 싶으면 법대로 하는데 이것이 왜 불법이냐? 우리 내용에 대해서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해봐요. 네. 이거 다 법대로만 하면은 나도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데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 정권에서는 법대로 집행을 하지 못했었잖아요. 이제 그럼요. 이제는 이제 그대로 하겠다 하는 거고, 이제 폭력행위하는 조합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대비해서 이 민노총에서 46억을 걷었죠. 옥바라지 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정말 투쟁적으로 할 겁니다. 아니 네. 이번에 파업이 네. 7월 3일부터 15일까지인데 네. 파업하는 절박한 내용이 없어요. 그쵸. 누구 봉급을 줄였나요? 69시간 해나요? 아무도 안 하는데 그냥 네. 혼자 파업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절박한 내용도 없고 파업하는 내용이 뭐예요? 네. 무슨 네, 일단 윤석열 일정- 타도 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총파업 일정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3일에는 택배기사, 가전제품 수리기사들이 하고 6일에는 백화점, 면세점, 마트 분들이 하고 또 12일엔 현대차, 13일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내가 12일 날 내 얘기를 갖고 현대차가 전체 파업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택도 네.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안 해요. 네. 그냥 저 간호사, 조무사는 저 요번에 간호법 때문에 나오는 거고 네. 저런 데도 어제도 보니까 이거 몇 명 없더라고요. 한 1000여 명 남짓 돼요. 그래서 요번에 말원만 총파해 여거는 실패한 네. 민주노총의 파업이 될 것이라 저는 단언합니다. 정말 양경수 위원장은 능력도 없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네요. 쫓겨날 것 같아요. 곧. 민주노총은 그런다고 쫓아내지는 않는데 네. 왜냐하면 쫓아낼 것 같으면 막 감옥 가겠다고 설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네. 훈장 나니까 그건 놔두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좀 마땅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노총이 이번에 파업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그리고 윤석열 정권 퇴진. 아니 윤석열 정권 퇴진하고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네. 현대자동차 임금 인상하고 무슨 상관 있나요? 이 노동자랑 뭔 상관입니까? 아니 아까 그 간호사법하고 뭔 상관 있어요? 마트하고 택배하고 뭔 상관 있나요? 왜 정치를 하냐고요, 이 어? 사람들이. 아니 정치가 아니고 깽판이죠 이거는. 정말. 아니 현대자동차, 택배, 병원 이런 게 네. 도대체 아니 요 후쿠시마하고 윤석열 퇴진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본인들은 총파업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사실상 총파업이 아니라면서요. 그럼요. 네. 제가 노동운동 전문가잖아요. 이건 네. 총파업이 아니고 그 현대자동차 같은 데도 쟁의신고 넣어서 예. 시기를 맞추는 거예요. 네. 병원 노조도 맞춰가지고 네. 시기를 똑같이 해라. 네. 이렇게 민주노총이 지시를 한 거예요. 이거는 네. 총파업이 아니고 시기를 맞춘 파업을 투쟁을 하자. 이래놓고 겉에다 캡을 씌워서 예. 후쿠시마, 윤석열 타도 이런 총파업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하게 이거는 노동자와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예요. 사기 총파업이에요. 총파업이 아니에요. 네. 시기를 맞춘 투쟁을 네. 총파업이라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놓고 국민한테는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한 40만 명 참석할 거다. 그러니까 양아치 깡패들이 막 팔뚝에다 문신 새겨놓고 막 싸움 잘하는 것처럼 해다가 네. 운동선수 만나면 뒤지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위압감을 조성해서 네.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대시켜보자고 하는데 네. 이번 파업은 총파업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정확하게 각기 투쟁을 네. 시기를 맞춘 투쟁. 네. 그래서 이 투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각기의 현대자동차 요구 우게다가 네. 민주노총이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네. 후쿠시마
윤석열 퇴진 이렇게 그 캡을 씌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무늬만 총파업이고 무늬만 후쿠시마 윤석열 심판이지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사기라 그러죠. 이걸 수박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고 그게 안 하고 바퀴 틀린 거예요. 민주노총에는 총파업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장 가면 후쿠시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뭐냐? 대국민 사기투쟁.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파업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이 민노총이 본인들이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총파업 투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요. 이번 총파업 투쟁은 네. 옛날 우리가 동맹파업 한번 해봤잖아요. 그런 거지. 이번에는 네. 시기를 맞춘 투쟁을 네. 총파업 투쟁이라고 이렇게 막 이거 문신색에서 나 네. 깡패야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네. 대국민 사기 투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네. 이번에는 40만 명이 아니고 네. 공 하나 띄어서 4만 명도 참석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민노총 36개 시민단체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본부 준비위원회가 뭐냐? 네. 이게 반국가 세력의 핵심이에요. 그쵸. 이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의 핵심인데 요번 총파업을 15일까지 하고 이 이후에 하반기 8월 15일 날 뭐 민족대회 그다음에 네. 국회 투쟁 하반기 투쟁 이것을 이어간다는 거 그래서 내년 총선과 네. 연계시킨다는 것. 네.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네. 반국가 세력의 핵심. 이렇게 이제 정치 투쟁을 하다가 이제 본인들 민주당 공천 받아가지고 나오려고 벌써부터 연습을 하나 봅니다.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 투쟁은 네. 반드시 어떻게 되냐? 한 8월 7월 15일쯤 되면은 네네. 이재명이가 거기 갈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과 이거 합세를 해요. 왜 하겠어요? 노란봉투법 이런 것 때문에 뭐냐면 네. 그 날치기 통과했는데 윤석열 거부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가열탄 투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해요. 노동자가 왜 다 민노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다음에 그 종전선언, 평화정착 이렇게 반국가 세력의 네. 투쟁이 실제로는 뭐냐면은 그 이제 그 우에서 지시사항, 민주당 주장 저들의 투쟁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총파업 민노총이 우기는 총파업은 그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되는 거고요. 이 지난해 작년 11월 이후에 7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파업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한국은 일본보다 파업하는 그 일수가 193배입니다. 네. 이번에 파업의 주력군이 네. 전국 택배노조, 네. 마트 산업노조, 전국 공무원 노조, 네. 금속 노조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노조 하나만 원래 대기업이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금속 노조는 어딘지 알아요? 한국노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참. 이번에 그 정글도 히드론 예. 그 조직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놈이나 똑같은 여러분. 놈들이죠. 네. 시민 여러분, 마트 같은데 홈플러스라든 이마트 가면은 네. 파업하고 이렇게 그 캐시하는 사람들 있어. 그 일부분이지만 예.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총파업 참여한다면 우리가 장 보러 갔을 때 네. 한마디씩 해둡시다. 뭐라고 할까요? 그 조끼를 당장 벗어라. 아니, 그쵸.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7월 총파업 이후로 이 사람들이 또 준비한 행사가 있죠. 이 8월 전국 노동자 대회라는 걸 또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한미일 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이 8.15 노동자 대회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저기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 이 세 군데에서 이 결의문 낭독을 했죠. 이 사람들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반국가 세력의 네. 핵심이에요. 그냥 네, 반국가에서 그쵸. 주변부가 핵심인데 네. 이렇게 뭐냐면 절박한 내용도 없는데 네. 억지 춘향식 총파업. 네. 총파업도 사실상 아닌데 자기들이 총파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쵸. 사실상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건설노조, 마트노조가 골이 비었어요. 네. 후쿠시마 가지고 파업하게 그걸로 파업 안 해요. 그러니까 간호사들도요. 후쿠시마 갖고 파업 안 해요. 그런데 각기의 자기 문제를 시기를 맞춰서 총파업이라고 국민한테 사기치는 투쟁. 네. 이 총파업 투쟁이 실패하고 이 실패하는 투쟁의 동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는 7월 하순경에 민주당이 여기에 참전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걸 고리로? 네. 후쿠시마와 그 노란봉투법을 고리로 이걸 참전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사람들의 핵심들이 36개 단체가 네. 뭐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반국가 세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정말 그냥 민주당이 아니라 종북당입니다. 제가 이 요즘에 그 정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종북당 대 잡탕당 정말 희망이 없어요. 뭐하는 여기 한국에는 제대로 된 정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이 네. 깨어나야죠.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 정치인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똑같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네, 진짜. 그래서 네. 이렇게 막 이런 개딸들 막 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네. 개딸들 나는 뭐가 황당하냐면 김남국이가 코인을 해가지고 수백억 벌었다니까 영리한 투자를 했다고 막 부러워하고 칭찬해요. 그런 것들이 무슨 뭐 민주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요? 정말 저는 정말 수치스러워요. 그런 사람의 한 표와 이 제 한 표가 같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쪽팔리죠. 짜증납니다 정말. 네. 그리고 이 또 한국노총이 있죠. 민주노총을 맨날 따라 하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정글도를 휘둘렀던 이 한국노총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 네. 합니다. 네. 이번에 구속을 했는데 네. 이번에 민주노총 총파업에 36개 단체가 참여하는데 네. 그중에 이것을 주도했던 한국노총의 네. 금속노조가 참여해요. 그 네. 뭐예요? 우리 막 엇나갈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내가 한국노총 잘 알아요. 싸울지도 모르는 네. 것들이 그냥 싸우는 척 했는데 저는 당신들의 정체를 정부라고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막 그렇게 막 폼 잡아봐야 네. 그것은 허풍인 줄 다 알고 있어요. 그러지 저는- 마세요. 저는 그래도 이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 북한을 좋아하고 이 북한을 따라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한국노총은 더 나쁘고 야비한 것 같아요. 이런 아무 목적 의식도 없고 그냥 따라하고. 그렇지 목적 의식도 없이 따라가고 네, 정체성도 없습니다. 요전에 그 네. 진경호 택배노조 네. 위원장이 2006년도에 네. 북한 가서 대성산 혁명 열사랑에 참배할 때 네. 그때 한국노총 조합원들 간부들 또 갔었어요. 본인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냥 다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참 그게 뭐 무슨 조직인지 몰라. 차라리 네. 지 생각이면 인정하겠어. 그니까요. 그것도 아니고 네. 그럼 뭐예요 저게? 그래놓고 요번에 뭘 잘했다고 네. 민주노총에 어떤 36개 단체 윤석열 뭐 퇴진 준비위원회 들어갔더라니까요. 진짜. 아니 어떤 분들은 근데 한국노총은 그래도 대화가 되잖아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 민주노총은 종북주의자들이 많고 네. 한국노총은 부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냥 큰 오산입니다. 정말 도찐 개찐이야 똑같은 놈들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노총도 굉장히 여기도 부패했잖아요. 내가 네. 얘기했잖아요. 한국노총은 부패, 네. 민주노총은 종북. 네, 이 10억대 노조비를 횡령한 이 진병준 전 부위원장이죠. 2심에서 형량이 늘어서 징역 4년에서 5년으로 선고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네. 노동조합이 개판 5분 전이면은 조합비를 10억 원을 횡령할 때까지 내부에서 아무도 정말 모를 수가 있겠어요? 이 한국노총에 가입한 노조원들이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조합비를 냈더니 이런 인간이 횡령을 해가 자기 먹고 노는데 쓴 겁니다. 내가 네. 노조위원장 출신이지만 너무 좀 창피합니다. 부끄러워요. 네. 여기도 죄질이 불량해가지고 네. 항소심에는 도 좀 깎아주거든요. 네.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어요. 오히려 늘었죠. 왜 그런지 네. 알아요? 여기죠. 죄질이 불량하고 그쵸. 이것을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참. 자기는 잘못 없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네. 형량이 늘은 거예요. 정말 뻔뻔합니다. 아니 정치권에서도 다 잘못해놓고 잘했다 그러고 노조도 전부 간첩질 해놓고 공안 탄압이라고 그러고 네. 이게 도대체 뭐가 옳은지 기준이 없어요. 네. 이 사람 했던 걸 이거 내용을 보면은 죄질이 예. 야 불량스러운 게 아니고 양아치스러워. 네, 재판부에서 그래서 이 계좌 입금 부분은 피해 조합의 지분이므로 이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계좌를 피해 조합의 귀속으로 볼 수 없어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다만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 사실을 보면 이 사건에서 입금된 금액은 피해 집의 운영비이며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좀 그 밑에까지 좀 보세요. 네네. 그래서 이 피해 조합위원장 지위로 수년 동안 현금을 인출하고 이 본인 및 가족 등의 명의로 허위 급여와 퇴직금 등을 받았다. 이 피해 조합의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범행 기간 및 수법, 횟수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범행 기간, 네. 수법, 횟수, 죄질 네. 이게 양아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조합비 통장에서 네. 현금을 인출해서 사적으로 했는데 참.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직원들에게 네. 상여금을 줘. 네네. 그래놓고 이것은 다시 줬다 뺏는 거 얼마나 그 직원들은 열받겠어요. 정말 이건 양아치죠. 상여금을 줘놓고 이거를 다시 자기 가족의 계좌로 돌려받은 액수가 7억 9천만 원이에요. 네. 아니 그 직원들은 얼마나 황당해요. 상여금이라고 뭐 몇백만 원 줘. 그쵸. 그렇고 야 이걸 준 거 다시 돌려내. 우리 내놔. 마누라 통장으로 보내. 입금해. 아니 이게 노조입니까? 양아치 깡패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아 정말 그래서 뭐냐면 죄질이 불량해서 네. 얼마 선고받은지 알아요? 5년. 4년 선고받았습니다. 4년에서 5년으로. 아 네, 그래요? 올랐죠. 5년으로 형량이 들었습니다. 아니 상여금을 받았다가 네. 돌려준 그 조합원 직원은 얼마나 허탈감이 많았겠어요? 그럼 황당하죠. 뭐 조합비도 꼬박꼬박 내고. 그게 노조 활동입니까? 그래놓고 문제 제기하면 노조를 탄압한 거예요? 아니 아니 이 탄압이라는 단어도 저는 무슨 만능 회피 단어입니까? 뭐만 하면 다 탄압이에요.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정말. 참 아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부패 또 있죠. 예, 광주의 모 구청 공무직 노조 간부가 이 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정치인 닮아가네요. 네. 어디 당에서 막 돈봉투 돌리니까 그래도 돈봉투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구만.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1억 원이나 저렇게 받죠? 이게 뭐냐면은 대단한가 봐요. 서울시청에도 있고 네. 요새 환경미화원 청소하는 분이 네. 옛날에는 직고용을 해요. 네. 그래서 급여가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시스템 똑같아가지고 네. 여기를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공무원하고 처우가 같으니까. 어.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공무직이라고 얘기할 것들 환경미화원으로 들어갔는데 네. 내가 이걸 너 취직시켜줄게 해갖고 뒷돈으로 1억을 받았어요. 네. 너무나 뻔뻔하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런 걸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조 간부를 하면서 이런 걸 아니까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18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고 6년째 이 환경 공무직 노조 간부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광주만 있는 게 아니고 나주 같은 데도 그렇고 그쵸. 환경미화는 의외로 네. 몸 건강하고 하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노조에서 뒷돈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청소하는 네.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원하고 처우가 똑같아요. 네, 그 입사하기 굉장히 제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이 체력 검사를 되게 체력 검사 같은 거 많이 한다고 해줘. 하더라고요. 네, 되게 어렵대요. 옛날에 그래서- 저 지하철 같은 네. 데는 뭐 목도 네. 철로 운반할 때는 네. 쌀 한 가마니 들고 100m 뛰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 네, 이렇게 처우가 좋으니까 이 젊은 사람들도 이런 거를 희망하는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굉장히 네. 처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뒷돈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건 뭐냐? 네. 우리나라 노동 조건들이 네. 좋아졌다 이런 거지. 네. 민주노총이 막 우리는 막 노조가 탄압당했다 그러면은 누가 저런 데를 1억 주고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일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주고 들어가는 게 저는 이 기사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처우가 네.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동운동을 해서 그래요. 네. 내한테 네. 사람들이 고마워해야죠. 네, 그렇죠. 예전에 정말 이게 노력하신 분들 때문에 환경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렇죠. 요새는 네. 좀 무임승차적인 요소가 네. 있지요. 그래서 이 광주와 이 전남 나주시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다른 그래요? 지역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전수 네. 조사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인자는 그러니까 오히려 취업을 못한 사람들, 노조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제 불쌍한 거지. 네. 노조 하는 사람이 맨날 뭐 총파업하고 뭐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진보당 있죠. 강성희 의원이 저 일본 가서 국가 망신을 시키고 왔는데 그 예전에 진보당 대표했던 김재현 그 의원이 있거든요. 옛날 통합진보당 예. 대표했던 예, 사람이 통합진보당에서 이제 진보당 대표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건설노조 후원금 받은 의혹이 있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네. 제가 네, 철콘협회라고 철근 콘크리트 협회 이것이 네.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에요. 뼈대를 세우는 거니까 네. 여기에 뭐냐면 중요 임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죠. 무슨 제보인가요? 건설 노조에서 네. 전부 조합비라든가 이렇게 원래비 기타 네, 조합 채용 비용을 해서 그 돈을 모아 가지고 네, 진보 정당이라 이런 데와 또 이 종북 활동하는 어떤 자금으로 쓰인다는 여러 가지 제보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이것이 요번에 수사에 밝혀지는 모양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진보당에서는 입장문을 냈는데 이 건설 노조를 포함해 특정 단체에게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 이 경찰의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불법 여론몰이와 정치 탄압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아니, 여기도 탄압. 여기 불법을 했으면은 당연히 네. 이렇게 조사를 받아야지. 왜 이것도 탄압이라 그래요? 건설 노조 보면요. 네. 현장에서 망치질 하는 사람은 근로자들이에요. 그쵸. 근데 현장에서 그 원래비라든가 네. 중간에 간부 노조 활동비 전임비를 누가 왔냐? 현장 팀장들이 받는데 네. 이 현장 팀장들이 누군지 알아요? 전부 먹물들이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받지 않습니까? 망치질도 안 해보아 가지고 그냥 거기 대학 나와 가지고 네. 그 인걱정 사이에 있던 서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망치질하는 건설 노동자들을 의식화시키고 네. 이걸 장악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그 진보당 당대표 아닙니까? 옛날 진보당 장모식이 대표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팀장으로 해서 네. 꼬박꼬박 월급을 받았는데 그때 외국 갔었다며요. 외국 갔죠. 그래서 일도 안 이런 식으로 했는데 돈이 나왔죠. 건설 현장에 네. 팀장이니 이런 중간 간부직을 네. 전부 운동권이 차지하고 이걸로 생계를 연명하면서 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식화시키고 그 사람들한 목에다 네. 빨대를 꽂아서 근데 상납금을 받고 조직을 운영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화가 나요. 이런 사람들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입에 어떻게 올립니까?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 노동 탄압. 일도 안 하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어디 노동이라는 말을 해요. 저거는 네. 정치 탄압이 아니고 범죄 행위예요. 범죄 네. 행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범죄를 한 사람이 그 진보당의 장지화 대표거든요. 근데 제가 진보당에 가서 이 당대표들을 봤는데 당대표가 되게 많더라고요. 진보당의 노동자당 대표, 농민당 대표, 진보당 빈민당 대표는 뭔가요? 이게 옛날에 네. 북한에 통일전선 전략이 있는데 거기에 노동자, 네. 농민, 빈민 이것이 주력군이 되고 학생을 아니, 끌어들이고 네. 여기에 영세 네. 뭐냐면은 자영업자는 민족 자본을 끌어들여서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아니, 게 있었으니까 그걸 똑같이 한국에 저런 수십 년 전에 논리인데 그걸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국 정당에 어떻게 저런 단어가 나오는지 궁금하고. 저 사람들은 네. 사상적으로 치열하지도 않고 네. 공부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옛날 논리 가지고 네. 정말로 써먹는 거예요. 뒤떨어진 논리 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청년진보당 대표가 있고 이 여성엄마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진보당 여성엄마당 여성 대표. 엄마당 보여. 저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네. 월급 받고 외국 놀러 간. 건설노조 팀장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 사람 네. 망치질 할 줄 아나요? 할 수도 있죠. 여자라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밖에 외국에 나갔나 일당이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그래서 네. 이런 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됩니다. 아니 되죠.